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군도의 외딴 지역들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5억 4천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지역 상공으로 국내 최대 통신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 2억 8천만 명의 약 3분의 2가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섬에서는 연결이 제한적입니다. 인도네시아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발사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위성 기술은 향후 10년 안에 광섬유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사된 인도네시아의 4.5톤 위성 사트리아1은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가 제작해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으로 플로리다에서 궤도로 배치됐으며 펠컨 로켓은 이후 정밀 착륙을 통해 발사 현장으로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해당 위성은 초당 150GB의 처리량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 농업과 같은 분야에도 사용될 예정이며 5만 개의 공공서비스 지점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동통신의 해외 로밍 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 간 협의를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로밍 요금과 관련해 한국과 각국 정부가 인하에 대해 관심이 갖고 이에 대해 협의해보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규 차관은 사업자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한다면 국민에게 저렴한 로밍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냐며 코로나 이후에 각국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각국 담당 차관도 호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요금제 도입 등 5G 요금 인하 및 다양화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요금제와 관련해 구간별 세분화된 요금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부담을 줄여 요금 인하 효과를 갖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연내에 로밍 및 최저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중심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 보행로가 21년 만에 다시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2002년 발리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보안을 이유로 200여 미터에 이르는 대사관 앞 보행로를 철조망과 펜스 등을 이용해 막았습니다. 특히 미국 대사관 주변은 국립도서관과 국립미술관, 인도네시아 독립기념탑 모나스가 있는 메르데카 광장 등이 있어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행로가 막혀있다 보니 사람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 불편이 컸으며 일부 행인들은 보행로가 막혀있다 보니 찻길로 걷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 조코이 대통령이 자카르타 주지사로 있을 때부터 보행로를 재개방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 측과 논의를 했지만 당시에는 보안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차단됐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 보행로 재개방 문제는 올해 들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다시 불거졌고 자카르타 주의회에서도 대사관 앞 보행로를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요구가 계속되자 미 대사관 측도 자카르타 주정부와 논의 끝에 이곳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자카르타 주재 미국 대사관 정문 앞 보행로에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성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대사관 앞 보행로 사진을 올린 뒤 재개방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국 대사관 앞 보행로가 시민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몰려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보행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 부부는 보고르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일왕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일왕의 첫 번째 해외 국빈 방문지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왕 부부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국민들 사이의 우정을 더욱 강화한다며 이런 탄탄한 기반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왕에게 올해 국빈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인 아세안이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은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코이 대통령 부부와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이날 보고르 식물원을 함께 산책하고 기념 식목 행사를 진행한 후 대통령궁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습니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나루히토 일왕은 전날 일본의 지원으로 건설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지하철을 둘러보고 배수시설 등을 시찰했습니다. 또한 20일에는 우리나라의 현충원에 해당하는 칼리바타 영웅 묘지에서 헌화하였으며 이곳에는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 인도네시아군과 함께 싸우던 28명의 일본 병사가 묻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부터 3년가량 인도네시아를 통치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자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언했지만 일본 이전에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했던 네덜란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 4년간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한편 나루히토 일왕은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것에 대해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과거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의 인도네시아 합작 파트너 VKTR 테크놀로지 모빌리티스는 지난 19일 기업 공개를 통해 8,750억 루피아를 조달했고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날 VKTR의 시초가는 공모가인 100루피아보다 높은 131루피아였으며 이후 VKTR 주가는 오전 장중에서 120루피아로 내렸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바크리 엠브라더스의 자회사인 VKTR은 지난해부터 트랜스자카르타 공공버스 시스템의 비아디가 제조한 전기 버스 수십 대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VKTR은 인도네시아에서 비아디가 생산한 버스 수백 대를 대중교통 운영업체와 정부기관에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장 신청서에서 기업 공개로 조달한 일부 자금이 사륜 혹은 사륜 이상 차량의 현지 생산시설 개발에 사용하고 전기 스쿠터 생산시설 건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크리 엠브라더스의 안인갸 바크리 사장은 지난달에 비아디는 2025년부터 VKTR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할 것에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VKTR은 전기 스쿠터를 생산하는 업체 가야 아바디 샘푸르나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전기 스쿠터 모델 4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배터리 모듈과 패키징 시설 개발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와 통신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크리 엠브라더스는 전기차 사업은 향후 자사의 사업 중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함께 음성인식기술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반둥공과대학과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와 반둥공과대학은 향후 3년간 공동연구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현대차와 반둥공과대학은 인도네시아어 음성인식기술 연구를 하며 연구는 2,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이 참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기술 현지화 개발에도 협력하며 이를 통해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관계자는 반둥공과대학과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가장 스마트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앞으로 음성인식 기술 분야 등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작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판매 브랜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였으며 총 24,253대를 판매하여 전년 대비 10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1일 동남아 서비스를 시작한 플레이위드의 모바일 게임 실M의 매출 중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플레이위드의 황원준 사업부장은 많은 현재 유저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 등으로 보다 더 재미있는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M은 PC 원작 게임 실 온라인을 모바일에 맞게 정통성 계승과 함께 재해석해 만든 게임입니다. 원작 게임도 중화권과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게임으로 인도네시아의 게임 스테이션 어워드 매거진에서 뽑은 2011년 최고의 3D MMORPG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위드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모바일 MMORPG 실M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출시 당일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애플 앱스토어 기준 인기게임 1위와 구글 플레이 새 무료 게임 1위를 기록했고 양국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현재도 실M은 동남아시아의 주된 시장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구글, 애플 매출 순위 10위권 내를 유지 중입니다. 특히 앱매직 데이터에 따르면 동남아 주요 5개 국가 중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현재까지의 매출 추이는 태국 91만 달러, 인도네시아 64만 달러로 매출액이 1만 달러 수준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플레이위드는 실M의 인기를 유지하며 더 좋은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길드 미션, 레벨 효과 추가 등 길드 관련 콘텐츠와 함께 60레벨 확장, 신규 맵, 장비 추가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난주에 추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